70세가 넘으면 실제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나요? 매년 더 소중하게 느껴지며 사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70대가 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강인하고 예리하며 활력이 넘친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건강 문제와 피로로 인해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차이점은 종종 몇 가지 주요 징후, 즉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지표에서 발견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연구원과 의사가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한 실제 패턴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의 신체와 라이프 스타일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지낼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고 나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걷는 속도. 70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DNA, 의료 기록, 심지어 식단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간단한 것, 즉 걷는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꾸준하고 빠른 걷기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는 속도는 전반적인 건강, 근력,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에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조와 프랭라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75세다. 조는 매일 아침 걷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길을 건너거나 계단을 오를 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랭은 활동적이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쓰고 자주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발이 불안정한 느낌을 받습니다. 조의 속도는 그의 신체가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프랭의 속도 감소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걷기는 단순히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육 약화, 혈액순환 저하, 심지어 초기 신경학적 쇠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리는 기초이며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자신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걷기, 가벼운 무게 사용, 간단한 다리 운동 등 근력을 키우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결국 인생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는 문자 그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는 수명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그립 강도. 믿거나 말거나 악수의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인의 전반적인 활력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단단하고 꾸준한 그립은 강한 근육, 좋은 혈액순환 및 잘 기능하는 신경계를 의미합니다. 반면 악력이 약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근육 손실, 허약함,
심지어 건강상의 합병증 위험이 더 높다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항상 확고한 악수를 자랑스러워했던 78세 남성 로버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계속 활동적이었고 가벼운 역도 운동을 했으며 병을 열거나 식료품을 운반하는 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78세인 올터는 병 뚜껑을 비틀거나 무거운 가방을 잡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 예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노화라고 일축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악력 감소가 근육량 손실의 신호이며 이로 인해 낙상, 부상 및 기대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은 전반적인 근육 건강을 반영합니다. 그립력이 약해지면 신체의 나머지 부분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을 더 많이 잃을수록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소식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 쥐기, 손 그리퍼 사용, 심지어 가벼운 무게 들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도 그립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그립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악수하는 것이 예전보다 약해지거나 일상적인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오늘 일을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는 당신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삶을 얼마나 잘 붙잡을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 한쪽 다리로 설 수 있는 능력.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10초 동안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능력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균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두 여성, 캐렐과 낸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캐렐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걷고 요가를 하며 몇 초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한 발을 땅에서 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낸시는 수년 동안 자신의 균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쪽 다리로 서려고 하면 즉시 넘어지기 시작하고 몸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낸시는 이러한 균형 상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협응력, 근력, 심지어 뇌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좋은 균형은 튼튼한 다리, 날카로운 신경계, 건강한 두뇌에 달려 있습니다. 더 자주 넘어지고 빠르게 회전할 때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지지를 위해 벽이나 가구를 붙잡아야 하는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균형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몇 초 동안 한 발로 서기,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 가벼운 태극권 연습과 같은 간단한 운동은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테스트를 시도해 보세요. 일어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세요. 어려움 없이 10초 동안 버틸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당황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강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관되고 질 높은 수면을 유지하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심장병 및 면역체계 약화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의 두 남자, 헨리와 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헨리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갖고 매일 밤 7시간 정도 자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반면에 빌은 뒤척이고 여러 번 깨어나고 때로는 잠들기 위해 애쓰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헨리의 신체는 계속해서 잘 기능하고 정신은 예리하게 유지되며 에너지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빌은 뇌 안개, 주간 피로, 심지어 혈압 변화까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잠들기가 힘들거나 몇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신체 활동 부족,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진단되지 않은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화면 시청 시간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지키고 아침에 자연광을 받고 밤에 과식을 피하는 등의 간단한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잠을 어떻게 자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잠에서 깨어나 피곤하거나 잠들기 힘들거나 최근 몇 년간 수면 상태가 달라진 것 같다면 이제 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얼마나 잘 쉬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70세 이후에 먹는 방식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를 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탄력 있게 유지하며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합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식욕 부진이나 잘못된 식습관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알리고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2명의 여성, 마가렛, 마어거리트, 과수잔, 수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74세입니다. 마어거리트는 식사를 즐기고 다양하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며 꾸준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고대하며 하루 종일 활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수전은 자신이 예전만큼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거르고 가공식품에 의존하며 지난 1년간 의도치 않게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식욕 감소가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근육을 약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늦추며 심지어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노인의 식욕 감소는 종종 소화 문제, 호르몬 변화, 인지 저하의 초기 징후 등 근본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히 먹지 않으면 신체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허약함, 낙상 및 질병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너무 빨리 포만감을 느끼거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 등 식습관에 변화가 생겼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 잘 먹는 것은 단지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전체 식품에 집중하고 수분을 유지하며 식욕이 줄어드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무언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신체가 알려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직도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까?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욕과 에너지 수준이 감소한 것을 느끼셨나요? 오늘 먹는 방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이 될 것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0세 이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노년기에도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 예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과 리처드는 둘 다 76세입니다. 존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비용,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고 꾸준한 접근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연습하고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며 필요 이상으로 문제에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작은 좌절감에 압도당하며 종종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그의 몸에 가해집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잠이 부족하며 에너지 수준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병부터 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연령 관련 질병과 관련이 있는 신체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약 당신이 종종 긴장하고 짜증을 내며 감정적으로 지쳐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음 챙김, 운동, 심호흡, 심지어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면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걱정을 품고 스트레스를 통제하도록 놔둘 것인가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마음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6번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관계의 강도는 70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정, 가족 또는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강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은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인지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78세인 두 여성, 엘라나르, 일러나어와 바바라, 바우브러는
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러나어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독서 클럽에 참여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대화를 기대하고 자주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바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낸다. 그녀는 수년 동안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기분이 쇠퇴하며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지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뇌는 계속 활동하고 스트레스 수준은 떨어지며 신체는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사교 활동을 중단하거나 전화 통화를 피하거나 예전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면 이제는 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공통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참여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습관화하는 등 작은 노력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키우는 관계는 단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건강하게 지내고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종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7가지 징후를 알았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강인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고 신호일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습니까?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 악력, 균형,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관계 등 대부분의 요소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남은 시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했다면 의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세요. 더 많이 걷고, 근육을 강화하고, 좋은 수면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목표는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다. 결국 장수란 남은 연수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경험하는 삶의 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